이달부터 청약 가점제가 실시됩니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이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이념 논란 등 난항이 예상됩니다. 삼성과 LG가 프리미엄 TV 가격 인하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연말 TV 수요를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 김혜영입니다. 이번 달 4만 7천여 가구의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입니다. 분양시장 화랑 분위기였던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배를 훌쩍 넘는 물량인데요. 이달엔 정부가 주택 실수요자를 위해 가점제 확대 등 청약제도를 개편할 예정이어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보도에 정찬신 기자입니다. 부동산일일사 조사에 따르면 이달 새 아파트 분양 물량은 47,629가구입니다. 전년 같은 기간보다 2.6배 늘었습니다. 지난달 8위 부동산 대책으로 미뤄졌던 물량에다 10월 추석 연휴 전 분양을 마치려는 물량이 더해지면서 새 아파트 공급이 일시에 늘어난 겁니다. 경기 지역이 16,413가구로 가장 많고 서울, 부산 등 순입니다. 특히 이달엔 8위 대책의 후속 조치로 청약제도 개편을 위한 주택공급 규칙 개정 등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 과천, 세종 등 투기 과열지구에선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100% 가점제로 입주자를 모집해야 합니다. 또 성남, 하남, 동탄 2등 조정 대상 지역 40곳도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75% 가점제가 적용됩니다. 기존보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가점제 비율이 대폭 늘어나는 겁니다. 국토교통부와 업계의 얘기를 종합해보면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치면 이르면 이달 중순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에 맞춰 아파트 청약에 활용되는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 사이트도 개선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특히 투기 과열지구와 청약 조정 대상 지역의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이상으로 개선됩니다. 청약을 받기 위해 장기간 준비한 수요자에게 유리해지는 겁니다. 다만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로 모집하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수 없게 됩니다. 또 이달엔 정부가 대출을 더욱 옥죄는 가계부채 종합대책도 내놓을 예정인 만큼 신중히 청약에 나서야 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북한이 어제 6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이어지는 북한의 도발에 오늘 우리 증시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많은 전문가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단기적 악재로 작용해 우리 증시가 곧 반등에 성공할 것이라고 분석하지만 일각에서는 예전과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의 이목이 북한에 집중된 상황에서 북한이 6차 핵실험 성공을 공표하면서 오늘 우리 증시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오늘 개장 이후 내내 하락세를 보인 코스피는 오후 3시경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활동이 포착됐다는 국방부의 발표가 나오면서 낙폭이 확대돼 전거래일보다 1.19% 하락한 2329.65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은 무려 1.68% 떨어진 650.89로 마감했습니다. 대북 위험이 고조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북한 핵실험이 단기적 악재로 끝날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삼성증권은 이미 8월에 전쟁 우려까지 심리적 임계점이 높아졌고 북한의 행동이 일정 부분 예견된 것이었기 때문에 6차 핵실험으로 인한 시장 충격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도 보고서를 통해 과거 북한 이슈가 코스피에 미친 영향력은 2에서 5% 정도로 이번 6차 핵실험과 관련해서도 50에서 100포인트 수준의 조정을 볼 수 있다며 코스피 2250에서 2320 구간에선 저가 매수가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북한 리스크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실적 등 개선세를 보이고 있는 우리 증시의 기초 체력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5에서 10영업일 이후엔 증시가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이번 6차 핵실험의 영향이 과거보다 더 큰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과거 학습 효과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미국과 일본이 북한 공격의 사정권에 들어왔고 북한과의 대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주체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넉 달이 다 되도록 조각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질 논란이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오는 11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박성진 중기부 장관 후보자. 자질 논란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청문회 날짜는 연기됐고 청문회 통과 역시 갈수록 불투명해지면서 중기부의 본격 가동 시기는 늦어지고 있는 상황. 우선 종교 문제와 이념 편향성이 박 후보자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박 후보자는 1948년 건국절을 찬성하며 이승만 독재가 불가피했다는 뉴라이트 역사관을 2015년 포항공대에 제출한 보고서에 기술에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뉴라이트 사관이 가진 이념적 보수가 아니라 역사에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라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청와대 역시 직무 수행에 문제가 없고 국무위원들도 다양성이 필요하다며 박 후보자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러나 야권의 지명 철회 압박은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녀의 이중국적, 부인의 아파트 탈세 의혹 등도 논란입니다. 또한 업계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 지식 부족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현재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 등 산적한 현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에 선장 없는 항해를 이어가고 있는 중기부는 내부 인사 공백 등 실질적인 업무 추진 동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 중소기업 시대를 천명했던 문재인 정부.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사태 압박 속 정면 돌파를 선택한 박 후보자가 과연 청문회를 통해 의혹을 해소하고 중개부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LG전자가 꿈의 디스플레이인 OLED 패널을 장착한 TV에 대해 가격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판매 중인 제품과 한국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가격 차이가 30만 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프리미엄 TV의 가격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LG전자가 오늘 프리미엄 TV인 OLED TV에 대해 가격 할인을 시작했습니다. 가격 할인 폭은 크기에 따라 최저 20만 원에서부터 최고 170만 원까지입니다. 이에 따라 55인치 OLED TV의 경우 최저 299만 원부터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 65인치는 500만 원부터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습니다. 유통점이 신용카드사와 함께 마케팅을 펼칠 경우 추가적인 할인도 가능합니다. 지난 2013년 55인치 OLED TV가 처음 출시될 당시 판매 가격은 1,500만 원이었지만 해를 거듭하면서 299만 원까지 떨어진 셈입니다. 이번 가격 할인으로 미국에서 판매 중인 동일 제품과 가격 차이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LG전자의 55C7 모델의 경우 이번 할인으로 국내에서 310만 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아마존에서는 동일 제품이 2,197달러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국내 고객들이 미국에서 직구를 통해 이 제품을 구입할 경우 배송료와 관부가세 등을 합해 280만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직접 구입할 경우 30만 원 차이가 나고 카드사 할인까지 더하면 미국 아마존 판매 가격과 비슷해집니다. 이 같은 프리미엄 TV 가격 인하 바람은 연말 TV 수요를 먼저 선점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OLED TV는 자체 발광을 통해 화질과 반응 속도가 기존 LCD에 비해 1000배 이상 빠르고 동영상을 시청할 때 잔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차세대 평판 디스플레이입니다. LG전자의 55인치 OLED TV에 대한 가격 인하를 시작으로 프리미엄 TV의 가격 인하 경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김상영입니다. 무심코 사용하던 신용카드에서 한도 초과가 발생하면 물건을 사다가 계산대 앞에서 좀 머쓱해지는데요. 나의 소비 습관과 자산 상태를 관리해주면서 한도 초과나 연체 발생 가능성이 있을 때 미리 알려주는 AI가 나왔습니다. 바로 하나금융과 SK텔레콤이 합작해 만든 금융생활 플랫폼 핑크인데요. 양사의 협력 관계가 제3의 인터넷은행 도전에까지 이어질지도 관심입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합작법인 핑크를 통해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활금융 플랫폼 핑크를 선보였습니다.
기존 은행 앱이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면 핑크는 생활 속 자금 문제를 AI가 알아서 해결해 주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핑크는 2030을 위한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건전한 자산 형성과 건강한 소비 습관을 돕는 AI 기반의 머니 트레이너를 지향합니다. 핑크에서는 은행과 카드 등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매달 씀씀이와 자산 상태를 한눈에 볼 수 있고 사용자가 궁금한 것은 금융 챗봇 핀고에 물어 쉽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AI 핀고는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을 분석해 카드 한도 초과나 연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경고해 줍니다. 하나금융과 SK텔레콤은 핑크만을 위한 차별화된 금융상품도 선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T핑크 적금은 은행과 통신사가 제공하던 혜택을 금리에 몰아 최대 연 4%의 금리를 제공합니다. 또 앞으로 하나은행과 연동한 간편 대출과 해외 송금 서비스 등 인터넷 은행에 버금가는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양사의 협력 관계가 제3의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도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런 생활금융 플랫폼의 취지에 맞다면 그런 정책에 따라서는 고려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은 것인가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번 핑크 출시를 계기로 하나금융과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제3인터넷은행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르면 당장 내일 열리는 백악관 참모진 회의에서 폐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어제 북한의 6차 핵실험까지 이어지면서 귀추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이보경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미 FTA 폐기를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 폐기 여부를 이번 주부터 참모들과 논의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허리케인 하비 수해현장인 텍사스 휴스턴을 방문한 자리에서 밝힌 건데요. 앞서 미국 워싱턴 포스트에서 트럼프가 한미 FTA 폐기 준비를 참모들에게 지시했고 또 조만간 공식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 이를 사실상 확인한 겁니다. 이르면 당장 내일 한미 FTA 폐기 여부 논의를 위한 백악관 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이 기자, 이런 트럼프의 발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뭔지는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미 FTA를 폐기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협상용으로 유리한 유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초강수를 둔 것인지 아직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봤을 때 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엄포를 놓는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또 현재 미국 정부가 실제 협정 폐기를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한미 FTA를 통해서 미국이 이득을 보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 한국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은 한미 FTA 폐기로 오히려 우리 기업보다 미국 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미제조업자협회 등 미국 산업계 전반이 한미 FTA 폐기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도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고요. 또 백악관과 강요들 또한 이 한미 안보 공조에 이 해를 끼칠 무역 전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는 허버트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이 백악관과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협정 폐기 움직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 기자, 만약 진짜로 이 한미 FTA가 폐기가 된다면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의 파장 예상됩니까? 네. 한국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은 이 한미 FTA가 종료될 경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의 총 수출 손실액은 269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30조 1,414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일자리는 24만 개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특히 한미 FTA 폐기로 가장 피해가 큰 산업은 이 자동차 분야입니다. 손실액이 133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밖에 기계가 47억 달러, 정보통신기술이 30억 달러, 가전제품 11억 달러, 섬유 10억 달러 정도입니다.
한미 FTA가 폐기가 되게 되면 관세율은 이 협정 발효 전으로 원상복귀되면서 한국산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고 대미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소고기와 오렌지 등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이 불리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서 수입량 감소가 이어지고 매출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네, 트럼프의 한미 FTA 폐기 발언 이후 북한의 또 핵실험이 강행이 됐습니다. 사실 한미 공조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북핵을 둘러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동맹국인 한국과 균열을 감당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존 울프스타일 전 백악관 이 국가안보회의 군축 핵 비확산 담당 국장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북한은 미국과 남한 사이를 틀어지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FTA를 폐기하게 되면 북한의 노력을 훨씬 쉬운 목표로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미국이 가까운 동맹국과 경제 분쟁에 휘말리기엔 최악의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 안보라든지 여러 외교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폐기가 강력하게 추진되긴 어렵다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한미 FTA 폐기 가능성에 관해 경제산업부 이보경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현재 수도권과 일부 지역에만 적용하고 있는 총부채 상환 비율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세종대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DTI 전국 확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며 겨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서 아직 확정됐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대출 시 소득 여력이 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DTI는 현재 수도권과 부산, 세종시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DTI는 채무자 상환 능력을 보는 것이라 지역에 따라 차등화하는 것이 그렇게 합리적이진 않다고 밝히면서 그러다 현실적으로 DTI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문제를 포함해 가계부채 대책이 가져올 전반적인 효과를 봐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확정됐다고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대기업 10곳 가운데 7곳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신입 경력 사원을 새로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매출 상위 500대 기업의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75%가 올해 상하반기 신규 채용 규모를 작년 수준 이상으로 진행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중 52.6%가 올해 예정 채용 규모가 지난해와 비슷하다고 답했고 22%는 작년보다 많다고 답했습니다. 입사 지원서에 출신 지역, 가족관계, 신체 조건, 학력사항 등을 요구할 수 없는 블라인드 채용에 대해서는 63%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실제 25%의 기업이 블라인드 채용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도입할 계획이 있는 기업의 비중은 18.6%였습니다. 올해 2분기 전체 공공기관에서 늘어난 비정규직이 1,7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공공기관 355곳에 소속된 비정규직은 39,681명으로 1분기보다 1,765명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비정규직이 늘어난 곳은 180곳으로 전체의 50.7%에 달해 절반을 넘었습니다. 이들 기관에서 증가한 비정규직은 2,508명에 달했습니다. 반대로 감소한 곳은 108곳이었고 감소한 비정규직은 743명이었습니다. 비정규직 직원 수의 변화가 없는 곳은 67곳이었습니다. 공인인증서 없이 돈을 보내는 간편송금이 확대됐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공인인증서가 아닌 인증수단을 활용한 간편송금 서비스는 지난달 말 15곳의 금융회사에서 21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0월 말 10개사에서 14개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과 비교해 늘어난 것입니다. 이들 금융회사는 공인인증서 대신 문자나 카카오톡, QR코드, 생체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합니다. 또 인터넷 모바일 금융거래에서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도 줄었습니다. 전체 메뉴 가운데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메뉴는 지난해 10월 말 55.6%에서 지난달 47.3%로 줄었습니다. 국방부는 환경부와 주한미군 사드 체계 배치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잔여 발사대 4기를 조만간 임시 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달 시금치 가격이 64.9%, 배추 가격은 6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기간 호박, 무, 오이, 대파, 고구마, 양파, 풋고추 가격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성환경연대가 수행한 생리대 방출물질 검출 시험에 사용된 생리대 제품명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릴리안 순수한 면 울트라 슈퍼가드 중형, 좋은 느낌 울트라 중형 날개형, 소피 바디피트 울트라 슬림 날개형 중형, 위스퍼 보송보송 케어 울트라 중형, 소피 귀해랑 등입니다.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인천공항 면세점 업체들도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고 있어 임대료 인하 불가로 롯데가 사업권을 포기하면 다른 면세점들도 인천공항에서 대거 철수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최씨입니다. 오늘도 쾌청의 가을을 만끽하기 좋았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비가 옵니다. 전남 해안에 새벽부터 시작된 비는 오전에는 남부지방, 오후에는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까지 확대되겠는데요. 비의 양은 서울, 경기, 강원, 영서는 10에서 30, 강원, 영동과 충청, 남부지방으로 20에서 50, 많은 곳은 80mm나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낮 동안에도 선선하겠습니다. 대기질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는 덕분에 청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를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부지방 오후부터 비가 내립니다. 한낮에 서울 27도로 예상되고 오늘보다 크게는 5도가량이나 낮겠습니다. 동해안 지방도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진 24도가 되겠습니다. 전남 해안은 새벽부터, 그 밖에 남부지방도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전주 24도로 예상됩니다. 전해상으로도 흐려져 비가 오겠고 물결은 남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비는 중부는 모레 수요일에 그치겠지만 남부지방은 그일피인 목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생경제현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